네, 안녕하세요. 강원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윤상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총 3개의 대학교를 다루겠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총 3개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바로 서울교육대학교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모집 요강에 있는 내용, 주요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전형명 한번 봐주시고 모집 인원, 그리고 전형 방법, 수능 최저 등급, 변경사항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서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랑 변화사항이 거의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교과전형, 종합전형에 전부 다 수능 최저가 있고 그리고 면접도 들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교과 전형의 체크 포인트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교과 80% 그리고 면접 20%로 구성이 되는데 교과 80% 반영할 때 등급이 표기되는 과목들을 70% 반영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10%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산출식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등급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환산 등급, 환산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 면접에 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에 살짝 소폭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작년에는 교직, 인성, 적성, 교양 총 3가지 항목에서 면접을 봤었고 이 면접이 짧은 제시문으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모집 요강을 보니까 교양 부분이 빠지고 적인성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이 2개로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는 걸로 봐서 전년도에는 3문제였지만 올해는 2문제로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하시고 나중에 면접 관련된 안내사항이 발표가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사실 면접보다 더 중요한 건 1단계 통과할 수 있는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전형 방법을 자세히 보시면 1단계 통과 배수가 2배수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1단계만 통과할 수 있다면 경쟁률이 2대1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1단계 합격 발표가 11월 14일 금요일이니까 수능 바로 다음 날이죠. 그러면 수능 성적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배수를 뽑는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2배수 안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은 탈락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 경쟁률은 2배수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2배수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출 확률은 몇 % 정도 될까 생각해보면 제가 봤을 때 4합 10 이내라는 수능 최저가 그렇게 맞추기 쉬운 최저는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탐구의 평균이 2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족률이 50%를 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으나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은 조금 높은 확률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는 확실한 내신으로 1단계 통과하시고 수능 준비 열심히 하시면 합격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저가 사실 작년에 4합 10으로 완화됐습니다. 재작년에는 4합 9였는데 최저가 완화돼서 경쟁률이 조금 올라가기는 했으나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서울교대의 입시 결과보다는 조금 커트라인이 계속 낮게 형성되고 있는 흐름이기는 합니다. 70% 컷이 작년에 1.62였고요. 80% 컷이 1.74였습니다. 70에서 80으로 내려갈 때 등급 차이가 0.12등급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80에서 90으로는 조금 더 많이 떨어질 것이고 90에서 100은 조금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꼴찌의 성적을 우리가 추론해보면 2등급대에 가깝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서울교대가 종합전형 서류평가 기준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서류평가 기준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른 대학교랑 비슷하게 학업 역량 40% 반영하고 교직 역량, 이게 다른 대학교로 봤을 땐 진로 역량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을 20% 반영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직 인성 우수자 종합 전형에서 면접을 두 파트로 나눠서 실시를 합니다. 교직 적인성 면접도 있지만 학생부 기반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한 면접도 있으니까 면접을 조금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강원도에서 서울교대에 붙은 졸업생의 인터뷰를 들었을 때 교직 적인성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냥 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답과 관련돼서 내가 고등학교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연결지어서 말해주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종합전형의 경쟁률도 한번 보시면 5대1이 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70%, 80% 컷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1단계 서류 통과만 잘 하시고 수능 최저를 열심히 준비하셔서 맞추시면 합격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서울여자대학교의 모집 요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교과 전형으로 교과 우수자 전형 하나 있고 종합 전형을 투 트랙으로 운영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모집 인원에 살짝 변화가 있는 정도를 제외하면 전형 방법에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논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논술 전형에 변화가 있으니까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유전공학부에서 120명을 선발하고 그것을 인문 계열 80명 그리고 자연 계열 40명으로 나눠서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에서는 수리 논술을 실시한다는 점 한번 체크하시고 수능 최저가 전년도와 다르게 폐지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는 특별한 거는 없는데 서울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최저 등급이 2합 7입니다. 그럼 2합 7이면 학생들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최저를 충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신 싸움이고 그 내신도 환산 점수를 꼼꼼하게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교과 반영 방식을 보시면 국영, 수, 사, 과 교과별 과목 전체를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과목에 약한 인문계 학생들, 사회 과목에 약한 자연계 학생들은 이게 전부 다 반영되니까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 가지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한국사는 사회교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영 과목이 60학점을 이상 이수했는지를 본다는 점을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전형을 말씀드린 대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투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얘기를 나눠보면 저는 말을 잘하니까 면접형으로 지원할래요. 아니면 저는 말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서류형으로 지원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말 잘하는 학생이 면접 잘 본다라는 거는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요. 면접을 잘 보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듯이 꼼꼼하게 내 활동에 대해서 점검하고 준비를 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 잘하는 거 말고 다른 요소를 가지고 좀 판가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은 서류평가 방식이 다르니까 이 서류평가 요소를 꼭 좀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렇듯이 서류형은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아서 성적으로 조금 방어하고 싶은 학생들 있죠. 관련 활동이 좀 떨어지거나 성적은 내가 지원풀에 비해서 우수하다 하는 학생들이 넣었을 때 조금 붙을 가능성이 높고요. 면접형은 학업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 과목 성적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진로 관련된 과목의 성적이나 활동이 뚜렷한 경우에는 서류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나 성적 구조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서류형 또는 면접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에 대한 모집 요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는 대표 전형이 교과에서 추천형이 있고요. 종합 전형은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이 있습니다. 추천형, 교과에서 추천형이랑 종합의 활동 우수형은 수능 최저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인문계 학생들은 3배수 통과하고 자연계 학생은 4배수 통과했었는데 올해는 인문 자연 통합해서 1단계 4배수 합격시킨다라는 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형 같은 경우에는 영어 등급에 대한 기준이 한 등급 높습니다. 그래서 영어 2등급이 반드시 나와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은 둘 다 재시문 면접 40% 들어간다라는 점도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설 모집단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무전공학부 진리자유학부라는 이름으로 264명으로 대거 선발하고 있고 교과 종합 논술로 나눠서 선발하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모빌리티 시스템 전공도 25명, 교과에서 4명, 종합에서 7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교과 추천형에서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 최저를 고민을 할 때 연세대도 보시면은 2개 합 4에 영어가 3이니까 결국에는 3개 합쳐서 7등급이고 고려대도 3개 합쳐서 7등급인데 어디가 나한테 유리할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를 먼저 신경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영어가 1등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연세대에 지원하면 영어를 1등급이든 3등급이든 똑같은 기준을 통과한 거고요. 영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4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부담이 생겨요.
근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가 1등급이면 나머지 두 과목에서 3, 3만 받으면 되니까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고려대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네, 그런 식으로 내가 가장 잘하는 과목은 뭔지에 따라서 연세대냐 고려대냐의 그 수능 최저 학력 충족의 유리함을 좀 판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과 전형 두 번째로 체크할 점은 Z 점수입니다. 한번 점검 정도는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반영 과목을 A랑 B로 나누어서 반영을 하고 있죠. 성균관대랑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네요. 반영 과목 A는 보시면 국수영사과니까 결국에 주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영 과목 B는 비주요 과목으로 감점 정도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영 과목 A로 다시 올라가서 반영 과목 A를 반영할 때 9등급 산출되는 과목을 80%를 반영하는데 이 80%를 또다시 반으로 나눠서 등급 점수로 50 그리고 Z 점수로 50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등급 점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등급을 환산한 점수라면 Z 점수는 뭘까? 수식을 한번 보시면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요. 그것을 이제 표준 편차로 나누는 점수다. 그럼 같은 등급이라 할지라도 그 학교의 구조에 따라서 Z 점수가 달라지겠고 그렇게 되면 살짝 변환 점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과 추천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99% 정도 일반고 학생이라는 걸 감안했을 때 뭐 표준 편차나 이런 데서 크게 차이가 나고 뭐 역전시킬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대학교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동점자 처리 기준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한번 점검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작년부터 등급 컷이 올라갔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시면 좋겠는데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등록 70% 컷이 1.54였다가 작년에는 1.48로 소폭 증가했죠.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1.46에서 1.25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 연세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없고 대신에 재시문 면접이 있었습니다. 이 재시문 면접이 수능 전에 실시하다 보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기가 조금 꺼려졌었는데요. 작년에는 면접을 폐지하고 대신에 최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맞추기는 어렵지 않은 최저 등급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올해 연세대를 지원하실 때는 재작년 점수만 보고 지원하시지 말고 작년 점수를 꼭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연계 학생들 경쟁률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종합전형 활동후 수형 국제형의 체크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류평가를 말씀드리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그냥 종합평가 1으로 이렇게 묶어서 70% 반영하고 있고요. 공동체 역량을 종합평가 2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권장 과목, 핵심 과목은 한번 꼭 봐두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대학으로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꼭 들어야 되고 어떤 과목은 들으면 좋은지를 나타내고 있는 표니까 반드시 충족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학교에서는 핵심 과목은 꼭 들어야 되고 안 들으면 큰 불이익이고 권장 과목은 들었을 때 가산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권장 과목까지 잘 갖추는 게 좋다. 왜냐하면 종합전형은 어차피 지원 플레이에서 상대평가이다 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들은 학생들보다 안 들은 학생이 뭔가 안 들은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정도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활동후 수형 국제형 전형에서 체크포인트 두 번째는 재시문 면접을 한번 꼭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후 수형이랑 국제형은 기회균형에 비해서 조금 더 재시문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요. 국제형은 특히나 영어로 출제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준비 시간이 한 8분 정도 되고요. 재시문을 8분 동안에 준비한 다음에 어느 빈 교실에 들어가서 태블릿에다가 녹화를 5분 정도 하면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네, 대학교에서는 이제 빠른 독해력, 준비 시간이 8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른 독해력이랑 논문식 구조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논문식 구조라는 건 결국에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구조화시켜서 빠르게 얘기할 수 있는 답변이 중요하다. 꼭 5분 동안 말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구조를 잘 갖춰서 정답에 근접하게 얘기를 하면은 5분을 채우지 않아도 합격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합전형에서 재시문 면접도 수능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개 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집 요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